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2월 4일 오전 8시 6분이고요. 지금 CME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1시간 정도 전에 마감을 했는데, investing.com 기준으로는 23,535달러, 그리고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23,48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주 EMA를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에 성공을 했죠. 얘는 여기. 돌파 후 테스트까지 성공을 끝마친 상황이고요. 하지만 바이낸스 현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죠. 200주 EMA의 저항.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말 동안 이제 어차피 가격 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다음 주 초에 밑에 있는 갭은 채우더라도 한 23,7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서 좀 200주 위로, 200주 EMA 위로 차트가 좀 올라서면 뭐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이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가 여전히 저의 관점입니다. 언제든지 이것 뚫고 장대 항복 나올 가능성이 여기 CME 갭 채우로 나올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다. 한 7대3? 지금 다 여기 자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실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하고 개미들하고. 근데 여기까지만 오면 풀매수 들어간다.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개미들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애초에 지금 선물 시장에 진입한 개미들, 트레이더들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근데 이게 줄 거냐 이거죠. 안 준다 이거죠.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펀딩표 올라갈 건데 개미들 데리고 어떻게 올라가? 지금 상태가 어찌 보면 개미들 입장에선 최고예요.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살살 겁주면서 개미들 다 떨궈내고 펀딩피 과열되기 전에 레버리지 레이티오 과열되기 전에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여기서 더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들어 올리는 게 그네들한테는 가장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정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일부 투기 세력이 그것도 미국 쪽 투기 세력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거의 자명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근거는 많습니다. 뭐 CME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지금 CME에 걸려져 있는 뭐 2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약정도 그렇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CME에서 2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약정이 걸려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실은. 쉽게 말하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미결제 약정이 걸려 있는 게 한 3억 불 정도예요. 나머지 이른바 넘버 2 거래량을 뭐 자랑한 뭐 비트겟이나 바이비트죠, 바이비트. 뭐 나머지 이른바 일반 선물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수준은 뭐 털끝만치도 미치지 못합니다. 뭐 비트맥스는 지금 뭐 몇천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지금 걸려져 있는 미결제 약정이. 근데 CME에는 지금 2억 달러가 걸려져 있다고요. 바이낸스가 3억 달러인데.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좀 과도하게 많이 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원래 CME에서 이렇게까지 포지션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CME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서 CME에서 미결제 약정이 많이 걸려져 있다. 그러면 뭔가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제가 언제 일어났는지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 상황이 이때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9년 상황. 제가 2019년 전반기에 CME의 미결제 약정 상황은 아직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것만 확인되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반등장이 얼마 정도 지속될 거고 어느 타이밍에 털고 나와야 될 건가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때 2019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조정도 이때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때 따지고 보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의 미결제 약정과 이 상황에서의 펀딩 피 레버리지 레이티오 수준을 확인하시면 돼요. 네. 퀀트 가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근데 전혀 지금 뭐 과열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뭐 과열이 전혀 없습니다. 내리면 과열될 건데 왜 내리냐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펀딩 필요만 하루에 뭐 100억 가까이 나가는 애들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얘네들은 현물, 선물, 무기한물, 뭐 옵션, 분기물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거래소, CME까지 포함해서 한 10조 이상의 물량을 잡은 것 같아요. 롱 물량을. 그리고 차트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과열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과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버리지 레이티오는 떨어지고 있고요. 네, 뭐 오픈 인터레스트도 올라가느냐 뭐 그것도 아니죠. 네. 펀딩 피는 여전히 뭐 중립 수준이죠. 중립 수준. 뭐 순간순간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펀딩 피가 붙고 있죠. 올려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네. 최소 여기까지는 올려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 자리까지 이렇게 오픈 인터레스트도 올라가고 레버리지 레이티오도 올라가고 펀딩 피도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걸 좀 시간봉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는데 실은 저때 조정이 나왔던 순간에 이게 안 나오네. 왜 안 나오냐?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 바로바로 안 보이네. 시간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이거 또 길어지겠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대략 펀딩 피가 0점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조정을 할게요. 실시간 펀딩 피가 얼마까지 올라오나요? 여기 고점 구간 과열된 곳 0.09까지 올라오고 있죠. 네. 0.09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줘가지고 펀딩피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또 0.09 구간에서 한 1, 2주 정도 유지시킨 다음에 그냥 포지션 다 정리 털어내고 좀 나오고 있죠. 호재 터트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사이클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 지금 펀딩피가 전혀 과열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때 시나리오를 따져가게 되면 이번 한 5월에서 6월쯤에 시장에 큰 호재 하나 터뜨리면서 포지션 다 정리하고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언제 구간을 따라간다면요. 2021년 후반기 사이클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저는 뭐 차트 분석도 차트 분석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선물, 현물, 분기물, 옵션, 무기한물까지 포함해서 한 10조 이상의 포지션을 잡은 세력이 자리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리를 줄 이유가. 지금 개미들은 전부 다 지금 여기 자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19K에서 20K 정도의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자리를 왜 주냐고요. 거기서 대규모의 롱 포지션이 다 들어올 건데 가격을 올리는 순간 무거워져서 못 올립니다. 네. 못 올려요. 못 올려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조 정도 물량을 잡은 애들은 하루 펀딩 필요하면 몇백억이 나간다고요. 몇백억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같은 얘기 반복인데 선물 시장이 과열되기 전까지는 조정은 없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일부 투기 세력이 원하는 바이니까요. 네. 지금 그네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펀딩피가 과열되는 게 가장 두려울 것이다. 개미가 들러붙는 게 가장 두려울 것이다 이거거든요. 제가 펀딩피 과열 수준 0.08부터 0.16 수준이 이제 과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4시간 본 기준. 근데 0.09 수준에서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조정보다는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요. 조정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일부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니까요. 뭐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아래까지 주면서 개미들아 아래에서도 못 잡고 올라올 때도 겁나서 못 잡았지 아유 매수할 만한 이쁜 자리 줄게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 그냥 오히려 차트 쭉 끌어올려 가지고 개미들 계속해서 초조하게 만든 다음에 슬쩍 조정 주면 이제 여기선 대규모의 또 롱 포지션이 진입되거든요. 매수백을 쭉 깔아준다고요. 이제 개미들이 그럼 거기에 슬쩍슬쩍씩 포지션 정리하는 거죠. 네. 그게 그네들의 이득에 부합하니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네. 그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 이것저것 보는 것도 중요한데 선물 시장의 과열 정도를 2019년 전반기하고 2019년 전반기 그 다음에 2021년 하반기 이거 두 개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면 대충 어디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어느 타이밍에 정리할 건가를 충분히 예측 가능의 영역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매크로 악재가 터지면서 나스닥하고 S&P가 꼬라박으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차트가 떨어지겠죠. 걔네들도 예측 못한 변수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시장가로 그냥 던지니까 긴 장대 음봉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S&P하고 나스닥 상황 자체가 그런 변수가 나오기 힘든 구간이라고요. 초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다 그랬죠. 주봉 마감도 잘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그러면 나스닥하고 S&P가 최소 이렇게 큰 하락보다는 옆으로 빼거나 아니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소 몇 달간은 더더욱 이 비트코인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이 일부 투기 세력 입장에서는 더더욱 아래로 내릴 이유는 더 없어지는 거죠. 계속 올리는 거고 고점 부근에서 호재 같은 거 하나 터트리면 개미들은 전부 다 매수벽 자신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매수벽을 깔아준다고요. 추격롱이 붙을 거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냥 쓱 하고 정리하는 거죠. 네. 그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때 제가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걱정했었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 그래서 이때 제가 한 15%에서 20% 물량을 처분하셔라라고 말한 구간, 이 구간. 근데 그 뒤로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도 나오고 계속해서 중립 구간이니까 팔 이유가 없다. 실제 이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또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날고 긴다라는 트레이더들조차 지금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엔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을 잡게 해도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래서 그냥 단기 짤짤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짤짤이만. 그래서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과열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펀딩피가 과열이 안 되는 거고 시간봉상.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 수준이. 조정 주면 이제 전부 다 타게 되는데 조정을 왜 줍니까?
이때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정을 제가 얘기하는 타이밍은 최소 펀딩피가 뭐 이런 펀딩피가 나올 때는 좀 조정 대비하셔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별다른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올려버릴 거다. 저는 이 관점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승장이 길어야 4개월에서 6개월이다. 근데 이걸 2년짜리 상승장으로 바꿔줄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달러 가치가 달러의 신뢰성이 조금 훼손되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현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조정 없이 그냥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제 8시 도미넌스 상황인데 이게 추세가 뚫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네. 초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당분간은 좀 알트 장세가 될 것 같다. 이게 썩 좋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유통기한이 짧을 거란 얘기예요. 이번 반등장 유통기한이 짧을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이번 유통기한은 짧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딱 2019년 전반기 2021년 하반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에 좀 반증이다 이거죠. 이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쳐박혀야 돼요. 쌍바닥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쌍바닥까지 쳐박히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알트코인 풀매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하락분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싹 다 빨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것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봐도 뻔하지만 당분간 좀 알트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좀 저항 자리긴 한데 여기 자리가 저항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쳐박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알트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도미넌스를 전부 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 빨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돌파가 나와야 되죠. 그 박스권 흡성이 나와야 되고 비트코인으로 이른바 유동성이 확 한번 쏠리는 타이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반등장 또 길게 가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추세 돌파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분위기 좋은 알트들이 꽤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옵티미즘이라는 코인이 좀 가장 분위기가 좋죠. 옵티미즘이라는 코인이 이게 조금 레이어 2 대장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폴리곤이 좀 레이어 2 대장 느낌이었는데 지금 확실히 옵티미즘이 대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차트가 이런 차트는 정말 좋죠. 네. 저도 시간만 되면 이런 차트 모양 나오기 전에 발굴을 했을 것 같은데 모양이 정말 좋죠. 제가 봤을 때 뭐 내려오면 이거 매수하셔야 돼요. 이 코인 지금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혹시나 조정 준다 그러면 이거 바로 매수 때려야 됩니다. 이건 여기에서 무조건 매수 때려야 돼요. 만약에 한 2.3달러까지만 떨어져도 이거 매수 잡아야 되는 애입니다. 이거 목표가가 이런 차트는 쉽게 안 죽거든요. 12달러거든요. 12달러 목표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총 한 100위권 안에 드는 알트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차트 모양새가 좋은 알트가 뭐 A인 것 같아요. A인 것 같아요. 잡코 중에서는 제가 이제 저번에 그 1000% 정도 올랐다라는, 얘는 테마 받고 올라가고 있는 알트인데, 해시드가 들고 있는 알트라고 그랬죠. 조정 안 주죠. 얘는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 한번 받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 안 주죠. 한번 이렇게 자리 잡힌 알트들은 쉽게 또 조정을 안 주더라고요. 얘는 바닥에서 거의 1000%가 올라갔는데도 조정을 안 주더라고요. 얘는 이제 뭐 인공지능, 요새 뭐 챗봇, 인공지능 채팅봇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뭐 그냥 그 테마로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 테마. 이게 딱 봐도 매집봉이죠. 얘는. 얘가 매집봉이었습니다. 매집봉. 거래량 터트리고. 매도 거래량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얘 더 갑니다. 얘도 더 가요. 얘도 뭐 1000% 올라서 조정받고 있는데 얘도 더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얘도 더 가요. 어차피 시총도 적은 코인이라 뭐 해시드가 맘만 먹으면, 그렇지 않아도 해시드 지금 돈 없을 건데 해시드가 맘만 먹으면 이거 계속해서 들어 올립니다. 뭐 해시드하고 어피트하고 뭐 다 아시죠? 해시드하고 어피트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내부 거래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뭐 이런 잡코인을 뭐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시키거나 그런 짓거리는 안 하겠죠. 뭐 대놓고 그런 짓거리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애들도 제가 봤을 땐 더 갑니다. 이거. 뭐 이런 애들 이제 여기 뚫게 되면 한없이 올라가죠. 뭐 한없이.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 매도 기준이 없으니까, 손절 기준이 없잖아.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 뚫고 그냥 여기 손절 잡고 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타거나, 뭐 여기 자리에서 눌림 왔을 때 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그다음 뭐 애도 마찬가지죠. 자리를 쉽게 안 주더라고요. 618 자리 기다리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결국 786 계속 지지받고 있죠. 근데 786에서 어떻게 탑니까? 여기서 타야죠. 얘도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얘 손절 잡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얘는 뭐 이제 STO가 걸려져 있으니까. 증권 성격의 토큰이 아니라 이제 LN 토큰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증권형 토큰으로서 거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물론 좀 지분 구조를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얘는 근데 100% 전부 다 시장에 풀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클레이하고 다른 점입니다. 지금 클레이는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제대로 뭐 확인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장에 다 풀려 있다고요. 조정이 안 나오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또 조정이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애도 조금 사보려고 하는데 자리가 안 나오고요. 이건 좀 자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얘는 조금 약간, 와, 얘는 차트 보고 있으면 좀 포모가 약간, 와, 약간 이거 포모스럽거든요. 이거, 와, 이거 막 솔라나처럼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애가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73이거든요. 근데 시총이 한 탑1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시총이 73인데
탑10 안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좀 싶거든요. 네. 솔라나처럼. 솔라나 몇만 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 덩치 큰 코인이. 근데 얘도 덩치가 적은 편은 아닌데 그냥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시기에 최소 12달러까지는 갈 것 같고 얘는 그러니까 보면 이거 사야 돼요. 얘는 손절 잡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딱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거든요. 지금 디파이 도미넌스도 지금 이게 좀 수상쩍어요. 네. 지금 여기 추세를 뚫고 올라왔는데 20주 EMA도 뚫고 얘도 지금 여기만 뚫게 되면 이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순식간이거든요. 이것도 디파이 코인들도 날아갑니다. 이미 좀 날아다니고 있는 디파이 코인들 몇 개 있죠. 뭐 대표적으로 팬텀인데 팬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차트가 좋았어요. 얘도 보시게 되면 여기 매수 자리죠. 여기 이렇게 손절 잡기에도 편한 매수 자리였잖아요. 여기 이런 차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뭔가 손절 자리도 명확하고 목표가는 큰 알트들. 그래서 제가 폴리메스를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폴리메스를 LYX죠. 바이낸스 차트 보시게 되면 모양이 되게 좋아요. 여전히 깨지지 않았죠. 네. 이거 아직 안 깨졌네. 폴리메스도. 저도 아직도 홀딩 중인데 이거 모양이 좋아요. 이게 물론 업비트 차트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 이거 아직 안 깨졌거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저번에 깨졌을 것 같긴 한데 일봉상으로도 안 깨졌었네. 이거 폴리메스 여전히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0.3달러. 팔 이유가 없어요. 이런 차트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차트가. BNB 차트도 정말 뭐 깔끔하고 저는 물론 이제 상승률은 지금이 뭐 몇백 프로 올라가는 알트들 아파트 봐라 무슨 BNB 같은 무거운 코인을 사고 있냐라고 이렇게 뭐 말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금 좀 뭐랄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알트가 좋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분석의 영역 내에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알트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더 가거든요. 얘도 꾸물꾸물 천천히 느릿느릿 가긴 하지만 계속 더 갑니다. 지금 여기 저항 받았는데 뚫고 올라왔죠. 또 여기까지 또 올라간다고요. 여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이거 BNB 천천히 느릿느릿 올라가겠지만 근데 BNB는 이제 여기 뚫잖아요. 여기 박스권 뚫잖아요. 얘도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또 올라갑니다. 네. 이때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사는데 이때 700달러, 거의 1000달러까지 육박할 때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차트가 좋더라고요. 고작 바닥 대비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니까 대응이 편하다 이거죠. 바닥 대비 50%까지밖에 안 올라왔지만 저는 이런 알트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분석의 범위 내에서 매수 매도 홀딩할 수 있는 알트가 죽어라고 안 사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뚫고 이제 막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이런 장대 한번 꽂으면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타실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이때도 이제 결국 여기 박스권이 좀 특이하게 만들어진 박스권인데 지워버릴게요. 그냥. 얘도 이제 이거 박스거든요. 근데 약간 옆으로 누워져 있는 박스죠. 이거 뚫으니까 추세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BNB도 여기 뚫잖아요. 요만큼 그냥 갑자기 쑥 몇백 프로 올라가 버린다고. 여기 뚫으니까 여기 얼마가 올라갔나요? 이때 2000%가 올라가. 이 무거운 코인이 2000%가 올라가거든. 이거 올라간다고요. 여기 저는 여기에 목표가를 잡아놨네. 지금 330달러인데 2600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하면 뭐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 뚫는 순간 이제 야, 이거 2600달러까지 올라가겠는데 또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제 뭐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내일 해가지고는 좀 업비트 잡고들 단타 좀 쳐야겠네요. 저도.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두서없이 그냥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네요. 두서없이.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200주 EMA 위에서 차트가 좀 마감됐으면 좋겠네요. 200주 EMA 위에서. 그리고 정 이렇게 쫄리시면 좀 파세요. 네. 이게 마음의 안정, 이제 뭐 저야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저야 뭐 태평하고 저는 뭐 설사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피트이도 좀 담자 뭐 이런 마인드라 BNB 좀 더 담자 좀 이런 마인드라 아까처럼 야 옵티미즘 같은 코인 드디어 매수기에 주는구나 LN 토큰 드디어 매수기에 주는구나 좀 이런 관점이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 뭐 현금 보유량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쫄리실 거 아니에요. 쫄리시면 좀 파세요. 그래야지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차트를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초조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게 왜 못 뚫고 장대 한번 왜 안 쏘는 거지? 왜 이렇게 또 지지부진한 거야? 이렇게 또 초조해 하시는 분은 좀 파시면 됩니다. 네. 뭐 익절은 뭐 10% 익절하든 100% 익절하든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팔고 났더니 100%까지 올라가네. 그건 결과론입니다. 그런 거에 마음 쓰여 가지고는 나중에 고점에서 못 돌아요. 네.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공포감에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드시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공포감에 진짜 팔아야 될 때 또 못 판다고요. 쫄리시면 좀 던지시면 됩니다. 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요? 쫄리시면 좀 던지시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세요. 네. 근데 저는 뭐 제 관점은 다 말씀드렸죠. 지금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막 팔려고 좀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어디에서는 이거 조정 크게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지금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